안녕하세요. 1월 8일에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매지온을 다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우려감을 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월 10일자로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자, 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월 8일자의 제목이 작년 미국 진출 국산 이야기 연계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FDA 업무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뤄졌던 것들이 2021년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한 상태가 되면은 지연됐던 업무들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다시 FDA 신약 승인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매지온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면, 자, 일단 긍정적인 내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나필의 연내 허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표현이 요거였습니다. 1분기 내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냥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지금이 1분기니까 빠르게 지금 신청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매지온을 오랫동안 추적을 하다 보면은 요게 지금 연기 가능성을 내포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 매지온 공시를 가서 보면요, NDA 신청을 하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었죠. 보완을 한 다음에 재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보면요, 6월 30일에 신약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0일에 자료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었죠. 자, 여기 8월 31일에 자, 정정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미팅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내에 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8월 30일에서 3개월 내라고 한다면은 11월 말까지죠. 11월 말까지 재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12월 11일자에 다시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전에는 최대 3개월 내에 재접수를 한다고 했었던 것이 이 3개월 내라는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중이며 향후 재접수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멘트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월달까지 오게 된 건데요. 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6월 30일부터 기다려왔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됐으면은 이제 조만간 재접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1분기 내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분기라는 것은 1월, 2월, 3월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청할 때가 됐으니까 주주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달 내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1분기라고 좀 범위가 더 뒤로 밀려진 거잖아요. 1월달에 제출해도 1분기 내지만은 3월달에 제출해도 1분기 내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NDA 신청이 3월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매지온에서 당사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월 8일자에 나왔던 저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이르면 1분기 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르면이라는 것도 또 이게 의미가 빠르면이라고 했으니까 더 늦어지면은 2분기, 3분기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주님들이 회사에 문의 전화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출 시기가 3월 말 그리고 4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문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자, 기사를 쓰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사를 쓰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NDA 제출 시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의 발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공시, 예를 들어 요러한 공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다룬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다. 공식적인 것은 뭐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표가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지온의 주가를 보면은 1월 11일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쏟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으로 쏟았죠.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1.63%에서 시작해서 한번 밑으로 쏟았죠. 저가가 마이너스 대략 7%까지 찍었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살짝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봉 차트로 보면은 한번 밑으로 쏟았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게 바로 요러한 우려감이 반영이 된 주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관련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이슈들이랑 세세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요게 1월 8일자에 매지온의 단독 기사도 아니고 여러 기업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내려가 보면은 매지온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있지만은 여기에 이르면 1분기 내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요게 우려감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사에서 당사 입장도 표명하게 되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저거 굉장히 아주 짧은 문구 하나인데도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바이오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회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회사가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은 바이오에 대한 정보는 거의 회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FDA나 그런 곳에서 관련 내용들을 공표를 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회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가장 빨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모두가 다 회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에 이렇게 나오면은 투자자들은 불안할 수 있겠죠. 메지오는 그래도 이제 빠르게 바로 월요일 1월 11일에 이렇게 회사 입장을 발표를 해줘가지고 다행히도 주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서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대까지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빠르게 반응을 안 했다면은 또 음봉으로 이제 또 채워진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1월 8일에 뉴스 기사에 메지온이 이르면 1분기 내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은 업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일반적인 전망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것은 회사에서 홈페이지나 공시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공식적인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해서도 그 회사에서는 매우 유익한 기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해 목표에 관련해서 우리가 디지털 골보다 프록시멀 골이 더 뛰어나다라고 살펴봤었는데요. 그때는 초등학생들 뺄셈 계산하는 거, 그런 실험을 했었고, 자,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슈팅 테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총 쏘는 거, 사격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테스트한 건데요. 짧은 목표랑 긴 목표, 그리고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았는지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롱텀이고요. 네모가 숏텀, 그 다음에 세모는 롱텀이랑 숏텀을 합친 거, 콤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다이아몬드가 바로 do your best.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해라, 너가 할 수 있는 한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성과가 너가 최선을 다해라가 제일 안 좋죠. 나머지는 비슷하게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단기든 장기든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것보다 그냥 목표를 세우고서 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숏텀이 더 뛰어나다는 걸 봤는데, 자, 여기에서는 숏텀이랑 롱텀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이 끝나고서 물어보니까 그 롱텀, 숏텀 그룹한테 물어봤어요. 그 롱텀 그룹들은 46%가 뉴머리컬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짧은 목표를 세웠었다고 합니다. 46%가. 그리고 롱텀한테도 물어보니까 40% 롱텀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텀 그룹, 롱텀 그룹 둘 다 대략 40%는 콤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목표를 세운 사람이 단기 목표도 가지고 있고, 단기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장기 목표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섞였겠죠. 그 다음에 그 do your best 그룹한테도 물어보니까 85%가 나름대로 자기의 골을 설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서 해봤는데, 자, 좀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들 중에 27%만이 숫자적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목표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라고 한 그룹에서는 27%가 이제 숫자적으로 목표를 세웠고, 그럼 나머지는 숫자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대략 한 70% 정도는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열심히 하면은 숫자적으로 목표를 세운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목표를 잘 세워두면은, 자, 여기서 보이듯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목표를 잘 세워가지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이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